저는 우선 아버님의 증상을 들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체질적으로 저는 이제 어떤 질병이나 보는데요. 조금 아버님은 저희가 말하는 소화기가 약한 체질이지 않나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꼭 굳이 이렇게 장에서 소리 나는 것을 뭐 과민성 장증후군이다라고 진단을 붙이기보다는 어쨌든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현재는 좀 장이 과민해진, 약해진, 예민해진 상태이다. 근데 뭐 누구나 다 그렇진 않죠. 뭐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뭐 찬 것도 먹을 수 있고 기름진 걸 먹지만 결국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질환이나 증상으로 유발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고 그 차이는 결국 조금 아버님이 이런 체질적으로 소화기나 장이 약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뭐 그전에 변비가 있었다든지 다 어쨌든 소화기 관련된 질환이나 증상들이 이미 베이스에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키는 게 치료이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먹는 음식이라든지 생활 환경 아니면 먹는 약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같이 병행해서 개선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앞에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그리고 앞에 있는 원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었고 어쨌든 모든 환자들 아니면 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한테 위장 건강에 있어서 꼭 조심해야 될 한 가지를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뭐가 좋다는 음식을 먹기보다는 차라리 양배추를 먹기보다는 불필요하게 해열 진통소염제를 덜 드시는 게 오히려 더 낫고요. 마찬가지 뭐가 장에 좋다고 해서 말을 먹는다든지 이것보다는 차라리 불필요한 항생제 하나를 덜 드시는 게 훨씬 더 위장 건강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아버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뭐 진통소염제도 좀 안 드신다고 하셨지만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조그만 뭐 통증에 진통소염제 복용은 줄이시는 게 위장 건강에 있어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찬 음식이라든지 뭐 당연히 아버님이 조심하실 겁니다. 예, 찬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고 너무 기름진 음식이든 그리고 당분이 많은 음식들 먹었었을 때 저희가 이렇게 달달한 음식들 또한 이렇게 장소리, 장을 조금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음식들도 최대한 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아버님이 결국 체질적으로 약한 위장이나 이런 소화기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침이나 뜸 치료를 꾸준히 병행하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원장님도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지금 목소리에서 너무 기운이 세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버님의 지금 현재 건강 상태 호전시키는데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네. 지금 이런 네. 증상이 나타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게 한 달 정도 됐을 건데요. 아, 한 달.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네요. 네, 오래되지 않았는데 네. 갑자기 그렇게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 공복시에 쪼르 소리 나는 것은 제가 어릴 때 배가 고프면 쪼르 소리 난다는 얘기 듣거든요. 네네. 근데 밥을 좀 조금 먹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밥을 많이 못 먹어요. 조금만 먹으면 그냥 가득 차버리고. 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많이 먹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 좀 뭐가 이렇게 거북하시고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쌓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 네. 음식이 들어가서 바로 내려가지 않고 뭐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네. 그러니까 밤에는 어떨 때는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고 아, 수면도 조금 방해를 받으시고요. 네. 네. 현재 근데 이런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 가셔서 검사하시거나 치료하신 적 있으신가요? 검사는 안 받아봤거든요. 아, 어떤 이제 아직 병원은 아직 한 달밖에 안 되셨기 네. 때문에 네. 특별히 병원은 안 가셨고요. 네, 그냥 조금 이 사람 소화제나 먹고 아, 그랬거든요. 소화제만 드시고요. 네. 이전에 다른 질병으로 치료받으시거나 드시고 계신 약 있으신가요?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네. 병원에서 주사를 많이 맞았거든요. 아, 주사도 많이 맞으시고 네, 약도 많이 드셨어요? 물리치료도 많이 하고 네, 또 약도 많았는데 네. 그 약이 뭐 진통소염제라 그러대요. 네네. 그거 먹으면 이가 나빠진다 그러대요. 네, 맞아요. 예, 진통소염제가 근데 대표적으로.
그 약을 많이 서 먹어서 그런 건지 원인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네, 현재도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안 먹, 그런 일 있음부터는 먹지 않죠. 아, 네. 진통제나 이런 그런 거 증상이 나쁜 약 먹지 않고 네. 그렇게 있는 상태인데 우선 계속 건 많이 먹어야 이렇게 살이 되고 그런데 많이 네, 먹지 못하니까 식욕도 좀 떨어지시고요. 조금 먹어도 배가 차고요. 네. 배가 참 불편하죠. 그래서 그러시겠어요. 먹은 만큼 이제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많이 변비도 배출 좀 못하고. 있으시고요. 네. 네. 현재 그 위장관 기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네. 음식물이 제때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네. 복부에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팽만감을 지금 느끼고 계시고 네. 또 대장에서도 장시간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이 변이 제때 나오지 않고 변비가 있으면서 네. 또 여기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소리도 많이 나시고 네. 이런 그 모든 소변하는 건 증상이 가스 때문이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담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뭐 담백이란 말 들었어요. 네. 담음이라고 이제 소견 많이 들으실 텐데요. 네. 현재 뭐 배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도 그러시고요. 네.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팽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증상도 네. 그러시고 네. 이거는 이제 담음이 생기신 건데 이제 담음이 생기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이제 진통소염제나 이런 걸 많이 드시면서 네. 위장 기능 자체가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으시고 네. 또 지금 저랑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소리에 힘이 많이 없으세요. 목소리도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목에 뭐가 걸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아마 뭐 네.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전반적인 네. 건강 상태 자체가 조금 스트레스는 안 좋으시면. 말하면 화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네. 좀 스트레스가 많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한의에서는 화병이라고 그러죠, 그걸.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사려상비라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네. 비위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현재 화병이라고 바로 진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네. 지금 비위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고 이런 비위 기능 저하 때문에 네. 담음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네. 현재와 같은 증상이 있으신 거니까요. 네. 일단 담음을 좀 없애고 현재 지금 그 비위 기능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네. 한약이나 뭐 침, 뜸 치료 이런 걸 병행하시면은 네.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어요. 아직은 증상이 오래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번에선 그게 약으로 또 됩니까? 그럼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환자들은 네. 정말 많으세요. 네. 그 약을 많이 먹어야 돼요? 보통 이 정도는 한 달 정도 치료해 보시면은 네. 거의 많은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네. 그 꼬르륵 소리 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하셔야 되세요. 치료를 해요? 네.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 그것도 치료하시면 같이 좋아지실 수 있으세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좀 그냥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뱃속에서 물소리가 꾸룩꾸룩 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병을 이제 한의학에서는 보통 이제 진수음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물이 이렇게 흔들려서 나는 게 소리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위장관에 이제 물이 고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 같은 게 고여 있는 병을 통칭해서 한의학에서는 음병이라고 부릅니다. 음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 물의 성상을 가진 액체가 병리적으로, 그러니까 생리적이 아니라 병리적으로 이렇게 고여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좀 쉽게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삼출성 늑막염을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늑막염은 다 아시다시피 그 늑막의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삼출액이 그쪽으로 나오게 되어서 물이 고이는 병이죠. 그래서 너무 물이 많이 고이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폐를 압박하기도 하는데요. TV 같은 데 보면은 그런데 주사기를 꽂아서 물을 빼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원래는 물이 있긴 하지만 그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고여 있는 병을 음병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렇게 삼출성 늑막염 같은 경우는 현음이라고 저희 한방면에서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물들이 옆구리가 아니라 위장관 속에 고여 있는 것은
담음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 담음이라고 할 때 이 담음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음 그런 게 아니라 음병의 하나인 담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담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위장관에 정체되어 있어서 꼬록꼬록 소리가 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살이 찌거나 살이 빠지거나 하는 체중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 아무래도 위장관에 물이 있다 보니까 가슴과 옆구리 쪽이 그득하면서 답답하게 되고 또 눈이 어지러운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물이 우리 몸에 그 병리적으로 고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라고 하는 것이 한의학에서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위에서 즉 소화기에서 흡수한 에너지 같은 거, 기나 물이나 아니면 정 같은 거를 이 비의 기운으로서 우리 몸에 이렇게 흩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비의 기운이 약하게 되면은 그걸 흐트러지는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가서 이 물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늑막염처럼 그 갈비뼈 그런데 늑막에 쌓일 수도 있고 지금 이 환자분처럼 위장관에 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비의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아까 그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통제를 너무 많이 드셨던 경우도 소염 진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부작용이 위장장애거든요. 그래서 비위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경우 아까 김수정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려상신배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비위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비위가 약해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비위가 약해지게 되면은 소화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음식이 소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헛배 부르고 그리고 음식을 많이 못 먹게 되고 그렇게 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질병들 같은 경우는 아버님한테는 좀 저희가 처음 당해보시기 때문에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한의원에 내원하셔갖고 꼭 상담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위가 일단 기본적으로 허해진 상태니까 비위를 보강하는 약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정체되어 있는 수분 같은 거를 빼줄 수 있는 그런 삼습이수라고 하는데 그런 약제를 가미를 해주고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제를 가미해서 처방을 꼭 쓰시고요. 그리고 침치료와 뜸치치를 같이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위에 있는 한의원에 내원하셔갖고 거기 있는 원장님과 상담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치료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아무런 불편감이 없는 경우에서도 이제 이제 배에서 꼬르륵하고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보통은 이제 증상이 따로 있지 않으면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향들이 조금 있으세요. 사실 이 자체로 어떤 뭐 질환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이제 이 증상 자체와 함께 뭐 소화 불량이라든지 복부 팽만감 이런 식으로 소화와 관련돼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소리가 난 지가 워낙 오래되었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일종의 병리적인 현상 중 하나로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배에서 소리가 나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 증상 자체를 우리가 장음 항진증 그러니까 장에서 나는 소리가 조금 크게 나는 이런 현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장 속에 있는 음식이나 공기 혹은 수분 등이 이제 장 속에서 움직이면서 소리를 발생시키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장음 항진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과민성 장증후군 혹은 크론병 혹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질환들인데요. 크론병 같은 경우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이라서 굉장히 심한 설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대사 전반에 걸쳐서 이제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장 운동 자체도 저하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복부 팽만 그리고 소화 불량
그리고 이제 변비라든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증상과 어느 정도 좀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병원 가셔서 어떤 치료를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치료 못지않게 좀 장기적이고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음식을 드실 때 이 장 속에서 소화가 오래 되어야만 하는 음식이 이제 기름진 음식인데요. 이런 음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속에서 오래 머무를수록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식사를 너무 빨리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식사를 빨리 하시면서 공기를 같이 마시게 돼요. 이 공기의 양이 많아지면서 마찬가지로 좀 소리가 나거나 할 수도 있고요. 식사 시에 수분을 다량 섭취하거나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수분의 움직임 때문에도 소리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좀 골고루 천천히 섭취하시면서 식사하실 때 수분을 적정량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등의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반적인 소화 기능 자체가 조금 저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같이 장 운동을 조금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지금같이 이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졌을 경우에 뜸이라든지 침 그리고 한약 같은 치료를 통해서 많은 호전을 빠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한의원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